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네요. 수요 주식회. 예,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번에 제가 약간 산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인데, 방송도 이제 한 시간을 막 그렇게 막 떠들고, 옛날에 와우넷에 있는 라이브 방송할 때 이제 퓨처 유저 할 때 그렇게 막 떠들었는데, 이제 그 방식으로 6시간을 떠들거든요. 저는 예전에 할 때. 근데 1시간 10분이다 보니까 막 계속 떠들었는데 좀 산만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산만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유튜브답게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게 유튜브답게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채팅을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약속을 하시죠. 채팅 많이 올려주기. 예. 됐죠? 예, 채팅 많이 올려주는 걸로 꼭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이 교육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이 기능이 안 돼서 왜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막 이렇게 연필로 막 이렇게 하고 지우는 게 일이다고 뽁뽁뽁뽁뽁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처음엔 재밌었는데 나중에 좀 지루하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오늘 완벽하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좀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한번 해봤으니까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조금 비 오고 나서 좀 쌀쌀해진 것 그러니까 쌀쌀하지는 않은데 약간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어, 이 저는 휴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막 안 갑니다 여름 때. 왜냐하면 그 남들 다 휴가 갈 때 가면 비싸기도 비싸고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로망이 뭐냐면 그 이게 옛날부터 이제 제가 우리 고객들이나 그 옛날에 우리 이제 제 뭐 유료 회원에 있었던 그분들하고 한테도 아니면 우리 시청자들 뭐 강연회 갈 때 오시는 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 로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트북 있잖아요. 17인치 하나 이게 탁 들고 공인정서 탁 끼우고 그리고 이제 전국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광주 가면 광주의 어떤 호텔을 빌려서 뭐 잡거나 아니면 펜션 뭐 대면 콘도 같은 이런 거 빌려서 이제 12시까지는 매매를 하죠. 그리고 이 근데 이게 매매라는 게 단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어떤 사놓고 이제 쭉 가는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식은 사놓고 이제 가는 패턴의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가 하면 이제 파생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매매를 하는데 파생 원래 이제 20한 5년 정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수익 난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정을 쓰고 막 그런 형태.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표님 뭐 다른 사람들은만 모니터를 2대나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뭐 대표님은 뭐 그 17인치 모니터 하나면 됩니까? 근데 저는 단타 안 하잖아요. 좀 길게 보고 그러니까 막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만 이렇게 하고 주식 같은 거 매집해서 급등하면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갈 수 있잖아요. 평일에도 갈 수 있고. 그뭐 평일에는 장이 열리니까 못 간다. 그거는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 얘기고 저같이 이제 단타를 하지 않고 편하게 가는 사람들은 평일이나 주식 그뭐 주말에는 휴일에는 오히려 이제 안 가죠. 더 바쁘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잘만 하면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단탄다고 막 몸도 막 망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뭐 추세도 잘 보고 이러면 잘만 하면 진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월 300에서 500 벌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장이 안 될 때도 있고 장이 좋을 때도 있는데. 그죠? 근데 내가 6개월이나 1년을 목표로 해서 나는 한 50%, 30%뭐 벌겠다 이러면 내가 한 2억 넣으면 50%면 1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30% 정도 나오더라도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대신 2억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맨날 단타한다고 돈 다 잃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정년도 없죠. 휴가도 내가 편할 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시즌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서 볼 수 있고. 그런 문화를 한국경제TV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와우넷 있을 때나 지금 와우 아카데미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하고 우리 유튜브도 그런 것들을 좀 전도사로 제가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급한 매매, 빨리 수익 내는 매매 이런 것들을 자꾸 원하는. 근데 진짜 제가 지금 1999년도 12월 달부터 제가 한국경제TV를 해갖고 지금 한국경제TV만 지금 한 7년째, 6년째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강연회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수익 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를 욕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저 하는 날은 좀 단타의 마인드를 좀 버리시고 저랑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지금 제 옆에 도와주는 그 PD분도 있잖아요. 저 친구도 막 굉장히 안정적이고 푸근하고 막 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거든요. 스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투자 성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채팅 좀 올려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다들 인사 좀 올려주십시오. 예, 좀 올려주세요. 이게 뭐 몇 자 쓰는 게 안 되면 자 반갑다는 그 글자 못 써주시는 분들 1번이라도 올려주세요. 1. 한 번만 좀 해주세요. 1 치고 엔터 치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렵다고. 자, 한번 해주세요. 휴대폰은 어렵나? 그렇게 요렇게 좀 올려달라고요.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오늘도 흐름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게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이제 하는 형태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조선, 해운, 방산, 엔터, 인터넷, 제약바이오, 경기방어주, 전력인프라,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잠깐 체크를 좀 할게요. 예. 그리고 바이오 여러분들 좋아하는 조금만 조율할게요. 예. 저는 오늘 제 컨셉은 뭐냐면 라디오 DJ처럼 하려고 그랬어요. 1시간 10분을 라디오 DJ 하듯이 이제 음악은 못 틀어드리는데 라디오 DJ 하듯이 좀 편안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생보, 그리고 지수사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수사는 제 유튜브 채널 있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 조일교 치면 간다고. 이 지수사는 제가 상법 개정안 나오기 전에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에 상법 개정안 나오면 지수사가 급등할 거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급등했죠. 근데 이유도 다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수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너무 무겁다고 한 3, 4년 동안 쳐다도 안 봤던 종목이거든요. 요즘은 개인들이 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증권주 이렇게 있는데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확실히 좀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미국의 고용보고서하고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그거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썰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어때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죠.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많이 올라갈 때 코스닥이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키 맞추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150을 보니까 이게 전체 시가총액 1위부터 시작해서 쭉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잡은 거예요. 거래소도 보면 시가총액 순서대로 잡은 건데, 근데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는 종목들이 좀 안 좋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는 것들이 좀 좋죠.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내에 다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업황이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가 되면 또 2차 전지는 좀 비수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보지 말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에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장이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미국 증시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화요일 날하고 어제 새벽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7월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업률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가기도 했고, 비농업 고용이 한 7만 3천 명 증가됐는데 6월 달에 14만 7천 명 이렇게 증가됐다 갑자기 반토막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에 대한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많이도 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거 엉터리 같은 지표 그러면서 이제 담당 국장을 해임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트럼프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지표가 나오면 무조건 해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사례 들릴 뻔했어. 와, 깜짝 놀랐네요. 이 유튜브 방송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최초의 전문가가 될 뻔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지금 글썽글썽하죠. 뭐지? 넥타이를 해서 그런가? 넥타이 조금 제가 느슨하게 할게요. 이거 유튜브 방송하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놀랐어요. 갑자기. 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침이 이렇게 탁 막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먹다가 음식이 막히면 기도 막히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당해보니까 남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네요. 자, 반갑고요. 핑크캔. 아유, 우리, 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이제 라이브 방송 제가 거의 안 하니까, 라이브 방송 하니까, 수요일날 한번 하니까,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조일교의 금융 아카데미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보통 저희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 올리면 많이 나오면 3, 4천 조회수 나옵니다. 제 구독자가 4천 명인데 조회수가 4천 개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이번 주에 올리려고요. 다시 이쁘게 쇼츠 찍어갖고 촬영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올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 담당하는 그 PD가 있거든요. PD하고 얘기 좀 해서 이쁘게 찍어서 좀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오늘도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올려드리면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은 충성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시황이나 뭐 큰 업종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진짜 조회를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올리면 막 한 구독자가 4천 명이다. 기본 한 1,500, 2,000 그러니까 구독자의 50%는 다 보고 막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도가 좋은 채널입니다. 한 6만 명 되는 채널 부럽지 않는. 6만 명 해봐야 뭐 올려봐 2,00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충성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이미지가 밉상으로 탁 찍혀버리면 다들 그래요. 이렇게 막 한번 이미지가 딱 굳어지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만큼은 트럼프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7월달 고용보고서도 문제지만 이번에 발표하면서 6월달이 14만 7천 명이었는데요. 이걸 14,000명으로 수정했어요. 그리고 5월달에 14만 4천 명인데 19,000명으로 대폭 하향 수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뭐 한 10만 명이면 한 7만 명, 이렇게 3만 명 줄여야지. 이게 14만 7천 명인데 14,000이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5월 달도 14만 4천 명인데 지금 19,000명이니까 이게 두 달 연속으로 이렇게 10분의 1을 줄여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뻥쳤다는 것밖에 더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엉터리 데이터를 하냐 그러면 담당국장 해임시켜버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는 거죠.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막 함부로 자르고 뭐 우리나라 함부로 자르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미국은 다음 날 당신 해임이야, you fire 이러면 바로 해임되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제 발표된 것 중에 ISM 서비스업 지수라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소비가 70%잖아요. 그 제조업은 어차피 안 좋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한테 미국에 투자해라, 미국에 제조업 투자해라 그러면서 제조업 부활을 자꾸 이제 올리는 거니까. 근데 서비스업 지수까지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경기 침체다.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얘기 나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관세가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가에 반영된 시기를 한두 달 정도 잡으면 이제 한두 달 뒤에는 물가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빠삭한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막 해고를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해고하는 거 보십시오. 어느 날 40, 50대 통보받고 그냥 잘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참 그런 부분은 참 좋아요. 고용 안정성 이런 기업 하시는 분들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건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고용에서 함부로 못 물론 이제 계약직은 또 예외지만 정규직은 함부로 못 자른다는 거하고 의료보험 너무너무 좋죠. 네. 그 두 가지인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 유튜브 채널 조일교 제 채널에 보면 제 이름이 특이해서 조일교라고 치면 바로 유튜브 채널 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미국 정신은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안 좋다. 디가스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해외 정신에서 좀 저는 이제 해외 정신에 나왔던 것들을 오늘 시장에 반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영향을 끼칠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이슈는 다 빼버리고 좀 길게 보는 이슈 요거는 이제 제가 잡아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단타 안 하는 거니까 좀 길게 보고 도움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것도 좀 이게 길게 보는 이슈인지 아닌지 제가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좋으시면 7번. 자, 올려주세요. 7 뭐. 이제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7 쓰면 되니까. 네.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예.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경제신문에 나오는 그런 해석은 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시장에 접목하는 해석을 제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근데 많이 올라오네요. 첫날은 안 올라왔는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요거 이제 한 3개월 뒤에는 채팅 인원이 한 500에서 1000명까지 채우기로 저기 담당 PD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려면 또 수요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 옛날에는 대표님이 한국경제TV의 대표적인 싸움닭 아닙니까? 토론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무섭게 막 상대를 몰아붙이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거의 조불리하게 막 변했다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어갔어. 나이가.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막 옛날에 막 30대 때 막 한국경제TV 나오면 생방송에서 막 아시잖아요, 그죠? 뭐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유가가 4거래일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는 관세에 대한 부분을 성공리에 끝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노벨 평화상 노려야죠. 근데 이 아저씨는 자기가 원했던 건 다 이루어내려고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푸틴이 결국은 손을 들 것이다. 그러면 테마주 중에서는 아마 대북 관련주하고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2주 전에 제가 방송 나와서 했었는데 그 한 번 전에 이제 그 대북 관련주가 좀 푹 올라갔고요. 아직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조금 종목별로는 올라갔는데 많이는 튀진 않더라고요. 어제는 로봇 관련주 올라갔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테마주가 남은 거는 아마 요거하고 요거 2개 정도가 남지 않았냐. 오늘 양자컴도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무시하고 어제 로봇도 무시하고 큰 이슈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길게 가는 이슈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챙기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 지수도 그냥 그럭저럭 코스닥도 그럭저럭 그리고 섹터로 보면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 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나 모르겠네요. 그 2차 전지를 막 분석을 하는 분들이 대표님 이거 언제 가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저는 2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3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제처럼 에코프로 BM이나 이렇게 대표적인 2차 전지 주식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는데 막 거래량이 바닥에서 주봉 기준, 일본 기준 말고요. 주봉 기준으로 막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형태가 아니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 일회성이구나. 어쩌다가 한 2분기 정도 실적이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거래량입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탁 막 엄청나게 터졌다가 이렇게 좀 개인들의 위에 있는 물량을 받으려고 한 3, 4개월 동안 밑으로 이렇게 막 눌러서 물량을 잡을 수는 있죠.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완전히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무조건이거든요. 무조건.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최근에 거래량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안 올라와요. 이게 에코 프로도 보면 이게 주봉인데요. 지난번에 근데 이게 안 올라와요. 주봉의 거래량을 보면 이게 월봉, 주봉, 주봉이 안 되네요. 그 월봉. 어쨌든 거래량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옛날 거 다 지우고 한번 보세요. 제가 요 정도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다시 판서를 제가 보이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됐죠? 보세요. 요렇게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반등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실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시면 주봉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2개 차트로 놓고 여기 이제 요게 주봉, 여기 월봉이 되고 요게 주봉이 됩니다. 주봉이 왜 안 나오죠?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판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했던 게 다 남아있네요. 지난번에 이게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근데 지금 너무 편합니다. 한번 보세요. 뒤에 가서 제가 교육을 좀 할 건데 꼭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거래량이 주봉에서 요만큼이라도 터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좋아진 거는 좀 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다. 물론 바닥은 찍었죠.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번째가 거래량이죠. 첫 번째가 실적이고 두 번째가 거래량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실적 발표 나는 건 거래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조선주는 완전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언제 제대로 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까, 대표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언제일 것 같으세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채팅창에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서글픈 얘기긴 한데 좀 서글픈 얘기긴 한데요. 이렇게 시장이 포화가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규제를 하잖아요. 막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가 하면 막강한 상대의 경쟁자가 부도가 나면 됩니다. 서글프죠. 유럽에 있는 2차 전지의 대마 중에 하나가 부도가 돼버리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 올라오죠. 그런 거 아니면 관련 원자재가 확 올라오든지 뭐 그런 형태인데 아직 거래가 터지지 않는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2차 전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바닥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되겠다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턴어라운드 되고 진짜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요게 옛날 알테오젠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여기서 발굴해서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여기서 다 없애갖고 여기서. 근데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거래가 엄청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엄청 터진다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그 이제 메이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기 전에 이렇게 잡아낸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달라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요때 거래량보다 거래가 더 많이 터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전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바닥을 찍고 실적 에코프로 BM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좀 이제 바닥은 찍었어요. 근데 이게 강력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겠다라는 생각하면 메이저가 먼저 들어오겠죠. 이렇게 거래량을 통해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조선도 그랬고 방산도 그렇고 다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방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주식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주식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방산주 한번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보면 언제 거래가 터진가 하면 여기 거래가 터지잖아요. 이렇게 항상 시작할 때는 거래가 이렇게 터져야 돼요. 이렇게 로텐도 보세요. 제가 여기서 발굴했던 종목이거든요. 너무 오래 걸렸죠. 생각보다 이렇게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터졌는데 또 터져야 되는데 지금 에코는 어떤가 하면 에코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좀 올라온 또 거래도 없이 올라오고요. 에코도 보세요. 한 번에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그냥 흔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올렸다가 또 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뭐 알테오젠이 바로 가서 그렇지만 로템처럼 거래가 이렇게 막 요 구간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거래가 막 터졌다가 이렇게 빼버리면 장사 없죠. 이렇게 빼버리면 장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뺐다가 또 기고 막 그렇게 가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죠? 그것도 올라가나 싶었더만 또 빼고 여기도 그랬거든요. 거래가 엄청 터지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빼고 이렇게 이러면 장사는 없는 거죠. 단 거래가 이렇게 터진 종목들은요 반드시 얼마를 길든 간에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개별주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량주 같은 거 기업 분석을 딱 해놓고 보면 거의 예외가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거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우리가 이제 트로트라고 얘기하죠. 뭐, 임영 씨도 있고, 뭐,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 트로트도 있고, 그 대중가요도 있죠. 그 다음에 힙합도 있고, 뮤지컬 곡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음악을 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그 중에 뮤지컬 관련한 곡을 좀 좋아하고요. 제가 뮤지컬 하기도 했고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클래식을 좋아하다 보면 슈만이나 뭐 이런 작곡가들 피아노 이렇게 연주자들의 곡을 듣다 보면 좀 이따 제가 교육 가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좀 편안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음악들이 그러니까 나를 지금 당장은 막 기분을 막 들뜨게 하고 막 나에게 막 자극을 주고 이런 음악은 아니죠. 그런데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음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은 처음 들어서 그 클래식을 좋아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게 저는 이게 중기 투자 이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약간 단기 매매는 약간 자극적인 음악 있잖아요. 신나게 하는 음악 막 옛날에 막 거북이 같은 댄스곡 같은 거 있잖아요. 빙고 막 알잖아요. 우리 세대 때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이후구나. 그런 건 알면 여기 계신 분은 나이가 다 연배가 비슷비슷하니까 김건모의 뭐 잘못된 만남 뭐 이런 거. 지금 세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곡은 막 기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트로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분을 좋아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단타고 약간 빨리빨리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매매 스타일인데 근데 그거는 조금 빨리 지겨워지잖아요. 그 클래식은 계속 들어도 김광석 씨 노래 같은 건 계속 들어도 비 오는 날 들으면 또 좋고 어느 날 또 기분이 또 멜랑콜리할 때 들으면 좋고 그런데 또 그렇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기분이 우울할 때 뭐 댄스곡 들으면 좋은데 매번 들을 때마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 좀 지친단 말이에요. 단기 매면 내가 수익 잘 내고 막 이러면 좋은데 안 내면 힘들듯이.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요런 것도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는데 많이 못 먹었어요. 롯데면 한 번은 50% 먹고 한 번은 30% 먹고 이게 다 놓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꾸준하게 이게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참 좋은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 많이 갔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인고의 그런 세월이 엄청나게 있었죠. 물론 이제 다른 종목도 바로 가는 종목도 있겠죠. 바로 가는 종목도 이제 잡으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뒤에 교육 가서 얘기 드릴게 한 10분 정도 돼서 제가 설명드리겠죠.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좀 편안하게 얘기하느냐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제 이미지도 있지만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요. 단타할 것도 없고 흐름이 보면 다 추고 가는 흐름 이런 표현 써도 되죠. 이런 날은 그냥 그러니까 중기 투자. 전 장기는 싫어해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1년 요 단위로 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분기 차트 얘기했다시피. 근데 지금 이런 장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흐름을 막 여기 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장 먹고 나올 수 있는 단타 종목. 저는 속으로 그런 거 보면서 대단하다. 그런 걸 생각했죠. 저는 진짜 그렇게 하면 목 디스크도 오고요. 온몸이 다 아픈데. 어떻게 주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찾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못하고 또 그런 매매는 한 40, 50대, 60대, 70대 되면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 다 이게 나중에 진짜 엄청나게 후폭풍으로 오십니다. 그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수급,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좀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정책 관련주 한번 볼게요. 정책 관련주 보면 정책 관련주도 안 좋잖아요. 트럼프 관련주도 안 좋고 코스닥도 시가총액이 좀 안 좋고요. 그러니까 개별 섹터가 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따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예, 그 낙폭과대주들이 조금 이것도 진짜 좋은 주식인데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HPSP. 예.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팁. 예, 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너무 편하고 좋다 이렇게 하니까 진작 이렇게 할 걸. 아, 그 이게 라디오 DJ처럼 하면 좋잖아요. 오늘 비가 오는 날이라서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오면서 요거 제가 설명드릴 텐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고 차를 제가 몰고 오면서 원래 이제 클래식 채널 많이 듣거든요. 93.1 채널. 근데 이제 클래식 원체 좋아하니까 제가 막 듣다가 이 여성시대라고 있어요. 그 김일종 아나운서하고 이제 양희연 이제 우리 이제 분이 진행하시는 이 여성시대가 있는데 그 여성시대에 이제 사연 중에 하나가 그 부인이 남편이 정말 가정적인데 부인이 조그만 거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막 정말 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은 조그만 거에 자꾸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나오시는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분이 두 분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 50대가 넘으면 부인의 잔소리를 진짜 칭찬으로 들으면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던 얘기가 아닌데 되게 좀 서글프죠. 그러니까 저희 중요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다 이게 부인의 말을 이 뭐 클래식 듣 자기가 좀 뭐 트로트면 임영웅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클래식이면 클래식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들으면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왜 주식하고 왜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 요즘 이게 TV 프로를 보면 세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 다 이혼 숙려 기간, 뭐 JTBC 아니면 온영 박사 뭐 이렇게 전부 다 부부 간의 갈등 막 이런 거 있고 뭐 사건 사고 보면 막 부인과 남편이 막 이렇게 폭력했고 막 이런 얘기만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흉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막 주식에 오늘 수익을 내고 내일 수익을 내고 막 이번 주 수익 낼 종목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전투적으로 막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막 흉흉하고 막 그럴 때 어쩌면 그 종교 지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것처럼 좀 기분 좋고 편하고 자기 스스로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간다면 오히려 지금 장에는 더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좀 안 좋고 막 이럴 때는 그냥 하루 정도 매매하지 말고 저 조일교 대표가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큰 트렌드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걸 좀 듣고 저렇구나. 그리고 좀 이따 한 10분에 교육도 해주잖아요. 교육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쉬어가는 시간. 그죠? 매매 막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좀 쉬어가는 시간을 잡고. 그래서 이제 주식회는 수요 미식회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힐링하는 그 시간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DJ처럼 뭐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그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인고 시간을 기다리지만 거래량은 절대로 다를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HPSP 있잖아요. 반도체 중에 참 좋은 주식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이게 패턴이 좀 달라졌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교육할 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시작할까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졸교의 원포인트 레슨. 이거 뭐
빵빠를 우르고 이러면 좋은데. 빰빠바 제가 할까요? 자, 조율교의 원포인트 레슨, 이거 단타 아닙니다. 예. 원포인트 레슨 들어갈게요. 제가 할게요. 빵빠빵 빵빵빵.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어서 보이세요? 교정을 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조율교라는 사람, 저 사람 되게 말도 칼칼하게 하고 또렷또렷하고 막 그런데 발음은 좀 그렇지만 발음이 자꾸 씹히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교정 때문에. 예, 교정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가 혀를 씹어요. 너무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하고 빨리 하면 또 씹히고 막 그래요. 그 치과 쌤한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3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제가 본의를 좀 심으려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말이 좀 어눌하고 막 그러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뭐 교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저 사람 그냥 발음 잘하는데 그냥 교정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낙폭카드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유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있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지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아실 거예요. 근데 보면 한때 경제 TV에서 외국인 매수 평균 단가 따라잡기라는 매매법이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리면 그 물린 가격에 내가 들어가면 외국인보다 더 싸게 들어가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뭐 기다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매매가 있었어요. 아시죠? 되게 유명한 매매인데. 그래서 이제 HPSP 같은 거나 반도체 같은 게 왜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물렸는가 하면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이까지 그냥 외국인들이 사면서 땡겼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보면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주가가.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요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 혹은 여기까지 또 내려왔어요. 근데 외국인 지분이 여기까지인데 안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외국계 지분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편하게 제 펜으로. 자, 외국인 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는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외국계 지분이 많이 안 떨어졌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보다 많이 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요렇게 되면 빨리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외국인들 어차피 물렸으니까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어버려요. 결국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얘네들이 안 팔면. 그럼 이러다가 또 손절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 따라잡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하면 대부분 다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시간을 많이 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평균 단가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더 많이 떨어져도 오랫동안 좀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개인들이 많이 해서 많이 들어가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자꾸 이렇게 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한 번에 지울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자, 제가 에코프로라는 종목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인데 한번 보세요. 얘는 조금 더 심해요. 얘가 외국인 지분율인데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샀어요. 보세요. 씹히죠? 샀어요. 이렇게 되잖아.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교정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교정 때문에. 차두리가 옛날에 간 때문이야 이랬잖아요. 교정 때문이야. 교정. 예. 요게 이렇게 갔다가 외국인 지분율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주가가요.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산 사람들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샀다 다 물리는 거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언젠가 올리겠지. 근데 안 추이고 계속 추니까 지치는 거야. 그래서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국인들 평균 매수 단가 요즘 매매하는 거 보면. 또 바로 땡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바로 안 땡기고 계속 죽였다가 또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이 매매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한 3, 4년 전에는 이 매매를 방송 나와서 제가 되게 많이 추천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매매 추천 안 합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럼 어느 분한테 추천하냐?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좀 장기로 가져가실 분 추천. 그럼 장기는 얼마 정도인데요? 최소 1년. 추천. 그러지 않고 한 6개월, 3개월, 1년 정도 미만으로 보는 분들은 추천하는 매매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형태의 패턴이라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라는 게 사실 오늘 준비한 그 교육에 제가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수급인데 요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시간이 1시 14분인데 오늘 천천히 하니까 좀 좋네요. 제가 교정 이거 다 되면 이제 좀 말을 좀 이렇게 재밌게도 하고 막 그렇게 좀 옛날의 졸교라는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수요일이 좀 일정이 너무 바빠요.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녹화가 있어요. 2시 반에. 그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또 저녁에 합창단 연습이 있어요. 연습. 그러니까 합창단도 해야 되죠. 이게 방송도 2개나 찍어야 되죠. 수요일 날 아침부터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첫날이라서 녹화도 그렇고 뭐 이 유튜브도 너무 산만하게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하니까 좋네요. 자, 수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만 편하게 들으세요. 단기로 안 보기 때문에. 이 지선물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이 시장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란 건 뭐냐면 주식은 매도를 하면 내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 선물의 매도는 지선물의 매도는 공매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다는 거는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매수한다는 거는 지수가 올라가면 매수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인데 개인이 지금 3,577 계약밖에 매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상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매도 부분을 환매수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지수가 또 한번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고요. 요게 이제 내가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오늘 제가 교육을 2개 갖고 왔는데 나머지 하나는 또 다음 주로 오늘 외국인 평균 단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2, 3년 전에는 잘 맞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들어져요. 패턴을 변해버렸습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이게 이제 분기 수급이에요. 분기별로. 외국인들 분기 수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작년에 3분기, 4분기에 9조 막 12조씩 막 분기에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 6조 팔았고요. 2분기에 3조 팔았죠. 그러면 최초로 외국인들이 분기 기준에서 코스피를 매수했던 게 2024년 2월 2분기 때 6조를 매수했고 그 다음부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 4분기면 1년 동안 계속 팔았어요. 근데 최초로 3분기에 6조를 샀어요. 근데 3분기는 7, 8, 9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7월 한 달이고 8월 지금 며칠입니까? 8월 8일이니까 3분기 반도 안 됐는데 6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증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 증시 이제 관세 때도 있고 IMSM 서비스업 지수도 있고 고용 지표도 안 좋고 이래서 미국 증시를 좀
저는 안 좋게 본다 그랬고, 대안으로 국내 증시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수급이 이렇게 확 분기별로 바뀌거든요. 저는 월별로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 베이스를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아직까지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코스닥 개별주보다는 그래서 우량주가 훨씬 2,400, 2,300, 2,500대 쌌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량주를 먼저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 펀더멘탈 찼다 싶을 때 이제 코스닥 개별주 땡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월별 수급을 한번 볼게요. 월별은 조금 다른 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황색인데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4월 달에 엄청 팔다가 5월 달 좀 사고 6월 달 요게 이제 2분기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가 전체적으로 매도로 잡혔잖아요. 아까 2분기 보세요. 3조 5,900억 매도로 잡혔는데 요걸 이제 월봉으로 조금 보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가 4월 달 2분기 첫 달에 너무 많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돼도 전체 2분기는 다 매도로 잡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5월 달부터 산 거예요. 그리고 7월 달도 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작해서 조금씩 산 거예요. 왜? 상법 개정안 통화를 보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고 미국 시장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고용 지표가 오르고 그리고 펀더멘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자꾸 한국 주식을 자꾸 연초부터 믿었던 이유가 바로 그 2200, 2300대부터. 그러니까 올해는 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연기금도 미국 주식 엄청나게 팔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자면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HPSP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단기적으로 막 지금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원래 그런 종목들 좋아합니다. 월봉이 막 추세 타고 가는 종목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아까 오늘 다음 주에 교육할게요. 다음 주 중요한 교육이 있어서 꼭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월봉이 이게 타고 가는 주식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건 제가 만든 이평선인데요. 여러분째 HTS에 있는 이평선하고 좀 다르죠. 그때 보는 거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만든 이평선 훨씬 좋아요. 보세요. 똑같은 로템인데도 보세요. 얘는 딱 지지받고 하지만 얘는 지지 안 되잖아요. 다음 주 설명드릴게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월봉이 타고 가는 형태의 종목들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3분기는 춘추 종목 시대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다.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들도 팍팍팍 올라오면서 적어도 7, 8, 9월 달에는 주도주, 그러니까 막 타고 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했을 때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보다는 수익률이 그렇게 안 좋을 수 있다. 차라리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들 고르면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3, 4, 5, 6월 달보다 작년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올해 1, 2분기하고 올해 3분기, 4분기까지는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뭐 방산주 같은 그런 패턴들이 전체 주도주로 가는 형태의 패턴보다는 개별주 단에서 뭐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어떤 특정한 개별주들 중에 한 상위 한 10%가 스타 종목이 나오는 그런 장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올해 3분기, 4분기는 주도주 섹터가 뭐냐? 대표님 주도 섹터가 뭡니까? 방산입니까? 조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한 얘기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작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처럼 세게 올라올 수 없다. 목에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스타 종목을 발굴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이제 낙폭과대에서도 기술적 반등만으로 100%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건 방산주가 다 가야 되고 조선주가 다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특정한 섹터에서 특정한 종목들이 스타 종목을 갈 수 있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그런 종목들을 잡는 게 오히려 3분기, 4분기는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이제 물가지표 잘 봐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의 어떤 위가 막혀 있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쪽으로 보면 3,200까지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 박스권으로 딱 잡아놓고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 정책의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지난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요때랑 올해 3, 4분기가 달라진 큰 흐름이라고 보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을 찾는 게임. 그래서 제가 3,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춘추, 종목, 장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느 게 튈지 모르는 거죠. 공통점이 없고 규칙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미국의 경기 둔화, 국내 증시 영향력 이렇게 되죠.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면 우리 증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급 자체가 3분기에 외국인이 6조를 샀어요. 그리고 5월달, 6월달 다 포함하면 9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는 달라요.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 증시는 조금 떨어지고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하면 우리 증시는 많이 반등하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영향력, 우리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단 지수보다는 종목을 봐야 된다. 주도 업종 찾지 마라. 개별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도 이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것처럼 만약에 작년 3, 4분기, 올해 1, 2분기 낙폭과대를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못 가니까. 간 종목 계속 갔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3, 4분기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두를 잡아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종목들 비교해 가면서 갈 건데 그런 형태의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3,200인데도 옛날같이 종목들이 안 움직이네? 매매하기가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됐죠? 자,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네,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올려줄게요. 천천히 여유롭게 했는데도 시간 금방 가잖아요. 1시간 정도, 1시간 10분인데 금방 가잖아요. 그쵸? 앞으로도 좀 편안하게. 음악이 있으면 한번 탁 띄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진짜 좋은데. 그죠? 최근에 질문 올릴 동안에 질문 좀 받을 동안에 제가 최근에요. 노래를 하나 이렇게 딱 들은 노래가 있는데 이거 특정한 가수를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요? 우리 담당 제작분 채팅창에 특정한 가수를 얘기해도 돼요? 안 되나? 이런 언급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예,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야 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웅산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재즈 보컬리스트인데 그 웅산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하는 게 있어요. 옛날 노래. 그러니까 90년대 노래, 8, 90년대 노래를 이렇게 4, 5, 60대 분 강추입니다. 강추. 제가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그렇게 감성적이긴 한데 정말 감성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웅산의 리메이크 노래를 딱 듣는 순간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예. 그만큼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삭막하잖아요. 맨날 시세만 보고 지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성적인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쌓였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싹 씻겨 내려가고 다시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또 그런 막 의욕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에서 좀 손해가 나서 힘든 사람들
음악을 들어라. 그러면 다시 힐링이 되고 주식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멘탈도 안정되잖아요. 그럼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거예요. 책을 읽어라. 뭐 개인적으로 뭐 차이가 있는데 저는 책은 좀 그 음악을 들어라.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웅산 좋아하시는 분은 웅산 들으시고 이럴 때는 좀 내가 주식하다가 많이 손해가 나고 막 이렇게 막 피폐해지고 이럴 때 주식이 잘 안 풀리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노래보다는 좀 차분한 노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 차분해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예. 질문을 안 올리시네요. 어쨌든 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제가 또 해드리는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저는 아까 웬만한 건 다 얘기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뭐 안 바뀌니까 비슷비슷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는 게 이렇게 제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섹터가 꺾여야지만 다른 섹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표님, 낙폭과대주는 언제 올라옵니까? 라고 딱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어떤 가장 내가 많이 물려있는 종목,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낙폭과대주를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많이 물려있는 종목은 언제 올라올까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코스닥 중소형 쪽 그렇고. 그러면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 유동성이 많을 때는 다 가는데 시장에 유동성이 없을 때는 유동성을 몰고 갔던 섹터만 무너지면 돼요. 근데 지수사, 은행주 이런 거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럴 리가 없고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갔던 섹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조선, 방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섹터 중에 한 개의 섹터만이라도 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낙폭과대 올라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가장 개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예, 됐죠. 올랐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2차 전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상법 개정안이 가장 큰 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메인이 뭐냐면, 일단 실적이 나는데 배당을 안 해줬거나 기업 지배 구조가 안 좋은 섹터들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라면 똑같은 코스닥 2차 전지가 있는데 코스닥 개별주 실적이 안 나는 개별주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우량주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어떤 걸 할게요? 거래소 우량주를 하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배 구조가 안 좋아서 떨어졌거나 실적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해서 떨어진 거니까 충분히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섹터들 중에 실적이 안 나는데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서 많이 떨어진 주식은 상법 개정안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겠죠. 그래서 코스닥 왜 옛날 막 코스닥의 테마주 중에 2차 전지 관련주 막 이런 것들은 못 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로 이제 거래소 우량 종목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지수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지수사라는 건 2차 전지 내에서의 지수사를 좀 봐야 됩니다. 그죠? 그 지수사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의 가장 수혜주는 지수사니까. 그죠? 예, 그렇게 참고하면 그럼 몇 개 없어요. 고르기가 쉽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거의 요 위에 있는 단의 종목들이 다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쪽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요걸 많이 봅니다. 예. 다시요. 제가 지우고. 제가 꼭 필요한 종목들만 이렇게 넣어놓고 있거든요. 예. 보시면 요게 다예요. 그래서 요쪽 섹터 말고는 나머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요 첨보 빼고
얘 빼고 뱅크 빼고 요 세 개 빼고요. 나머지 쪽에서 얘는 이제 어차피 폐 배터리 활용주니까요. 요 라인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겠죠.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저는 요즘 거래량하고 이평선을 많이 보고 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예,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3, 4분이나 끝내야 됩니다. 예. 뭐 평소에 다 좋아. 예, 오늘 제가 질문한 시간 좀 늦게 갔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저녁 12시 있죠. 저녁 12시에서 1시 정도에 와우 스페셜 하는데 한국경제TV에 그거 보시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교육을 좀 해놨기 때문에 오늘 생방송 보시면 됩니다. 저녁 12시에서 1시 사이에. 됐죠? 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에다가 조일교라고 치면 바로 나오니까요. 제가 이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안 할게요. 뭐 해도 되는데 어차피 제 이름이 독특해서 안 해도 다 나옵니다. 근데 유튜브에다 보면 한번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유튜브에다가 보면 없네. 그냥 유튜브 치면 될까요? 그냥 유튜브에 쳐서 조일교 치면 제 조일교 제 이름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 치면 나옵니다. 조일교 딱 치면 금융 아카데미 나오잖아요. 그죠? 됐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많은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질문 또 하나입니다. 저 PD 분이 욕심이 많으세요. 젊은 친구인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전 저거 되게 맨날 그랬거든요. 제가 제 젊을 때 보는 것도 나이 들면 다 지칩니다. 저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향후 건설업종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데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다음 주에 꼭 해드릴게요.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건설업은. 왜냐하면 건설업은 그냥 건설업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류를 해야 돼요. 옛날에 건설업종은 건설업종인데 이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현대건설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도 알겠고 다르잖아요. 다른 건설도 안 가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따로 분석해 드릴게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따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고 오늘 저녁 12시에 와우 스페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